가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지 않은 학벌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근데 이 학벌을 보는 것보다 제 실력을 먼저 봐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 공부방을 시작했을 때는요, 우연찮게 들어온 한 명을 누구보다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 친구 성적을 무조건 올려야 됨은 물론이고 소문나게 해야겠다, 감동을 받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쳤더니만 20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20명에서 50명으로 점프할 때는 마케팅을 열심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어쩌다가 이제 오랜만에 유튜브를 하게 되셨나요? 원장님들께 재밌는 얘기들 많이 들려드리고 싶고 저희 노하우들도 많이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 하시는지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공부방부터 시작해서 5개 학원의 대표고요. 그 다음에 관리형 스터디 카페 사업도 하고 있고 프라이빗 PT샵 인 더 컨트롤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동원 대표라고 합니다. 최근에 책이 나왔잖아요. 논받고 학교론입니다. 이 책에서 지방대 중대생이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첫 커리어가 가해 선생님이셨어요. 지방대 중대생이셨는데 어떻게 가해를 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 제가 가외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제일 잘하는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고3 3월 때 6등급에서 8개월 만에 1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내가 이왕 알바하는 거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가외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전역하고 나서 저희 집 방 한 칸에서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가 교사셨는데 동원아, 너는 공부방 해봤자 의미 없다, 너한테 배울 친구들 없다 라고 약간 부정암시를 하시더라고요. 이 책에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를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제 스스로도 내가 이 동네에서 가외를 할 수 있을까? 공부방을 할 수 있을까? 로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냥 전단지 출력해서 동네에 가외 전단지를 붙였어요. 한 분이 연락 오셔서 그 친구를 열심히 가르쳤더니만 20명, 30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방이 흥해서 또 다른 공부방으로 확장 이전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아이들이 많아져서 잘 됐죠. 한 명을 만족시켰더니 여러 명이 되고 여러 명이 모이니 학원이 된 케이스네요. 네, 맞아요. 혹시 그때마다 대표님이 잘하셨던 그 성공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공부방을 시작했을 때는요, 우연찮게 들어온 한 명을 누구보다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 친구 성적을 무조건 올려야 됨은 물론이고 소문나게 해야겠다, 감동을 받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쳤더니만 20명이 됐거든요. 20명이 됐을 때까지는 마케팅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명에서 50명으로 점프할 때는 마케팅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몇 년 동안 가르쳤었고 나름대로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실력을 제 타겟인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아셔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마케팅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전단지 블로그 이런 거 해서 50명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학원으로 확장해서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열심히 했죠.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 같아요.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님만의 성공 비결로 성공하신 것 같거든요. 정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이도 어리셨고 또 지방대 중대생이라는 이런 스펙을 안고서 하신 건데 힘든 점은 좀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대학 스펙이 처음에 안 좋았잖아요. 가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지 않은 학벌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처음에 상담 오셨을 때 학과만 일단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학교가 궁금하신 분은 설명드렸죠. 근데 이 학벌을 보는 것보다 제 실력을 먼저 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료 수업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25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 원장님은 남자시고 아직 미혼이고 되게 어리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마음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간 적도 되게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왜 남자일까? 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20대일까? 나는 왜 미혼일까? 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35살인데 다들 저보고 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20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저는 거의 아저씨 삼촌 같은 존재인데, 제 고객인 원장님들이 봤을 때 아직도 어리더라고요. 늘 어리다고 꼬리표가 받지만 이제는 제가 좀 실력으로 입증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혹시 창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한 10개 정도 이상을 창업을 했는데요. 일단 공부방 할 때부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동원아, 너 안 된다, 학교 가서 복학해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마케팅 회사를 차린 적이 있어요. 아는 형 둘과 함께 몰룸방을 얻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공부방을 할 때였어요. 공부방만 하기에는 너무 삶이 루틴하고 전 도전적인 걸 좋아하는데 골방 안에서 아이들만 가르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맞는 형들을 독서 모임에서 만났어요. 한 30만 원씩 걷어서 보증금 100만 원에 25만 원짜리 단칸방 얻어서 마케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마케팅 회사를 차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고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고객은 누굴까?
그때부터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그냥 대구에 있는 유명한 학원 원장님들하고 연락해서 마케팅 대행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컨택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자라고 하죠. 또 30만 원을 걷었습니다. 그럼 또 200만 원, 3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500만 원 모으고 끝났거든요. 근데 저희 고객 한 곳을 제가 섭외를 했어요. 어디냐면 들으면 깜짝 놀라실 분도 있는데 전주 한옥마을 들어가 보면 맨 입구에 있는 되게 큰 한지 업체가 있어요. 지숨이라는 업체인데 거기랑 마케팅 대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업체의 블로그나 뭐 영상이나 페이스북을 관리하면서 돈을 받게 됩니다. 대행비 해봤자 뭐 월 몇십만 원이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넣었던 돈 그대로 빼서 끝난 게임이었어요. 그런 창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혈기왕성한 20대 남자들끼리 창업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늘 이런 식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이게 뭐 실패해서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저를 이끌어줄 멘토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냥 계속 방향성을 잃다가 끝나는 것들이 많아서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취업이라는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창업을 했는데 사실 제 인생은 고작 몇십만 원 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업을 만들었던 그 과정에서 이건 정말 잘했다 싶은 순간이나 선택이 있다면 어떤 거였나요? 일단 지금 시점에는요, 제 옆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지했을 때 사업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 이동원 대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혹시 무언가를 실행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실행해 보시고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단 일어나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실행하고 나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학원 운영과 마케팅에 대한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더보기란 링크 클릭해 주시면 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